상명하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의료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심리학계 이런 데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진단해서 거의 답정너 대답을 듣으러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서점 가서 이제 살펴보셨겠지만 요즘 서점가의 자기계발 코너에 언젠가부턴가 심리학 서적, 그것도 뭐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다이제스트 버전으로 조금 쉽게 풀어낸 대중 심리학 서적들이 자기계발 서적 코너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약간은 좀 답정너 스타일로 위로하고, 대표적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예? 코알라한테 배우는 삶의 여유 막 이런 류의 내용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나의 어떤 그 성격 때문이다. 성격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자가 진단을 이미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건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다. 소극적이고 내성. 아니면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보통 상처 취약자라고 하죠. 내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거나 관계적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거나 상처에 취약한 나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라도 이런 걸 고치려고 이런 성격의 문제를 고쳐보겠다 오시는 분들이면 양반인 거고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 뭐든지 자기 현실을 뭔가 빨아주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저기 아싸가 아니었어. 나는 왕따가 아니었어. 내가 세상을 왕따 놓고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빨아주는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요즘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예민한 성격, 민감한 성격. 그게 또 어떤 성격이다? 예술적 성격, 감성적 성격 이러면서 또 차라리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상처에 취약해서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격을 고쳐보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오히려 양반이고요. 요즘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왜 고쳐? 나는 소극적이고 약간 모자란 게 아니라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섬세하고 예술적 성격, 감성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졸라게 빨아제낍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테스트 하는 것도 많이 나죠. 예민도 테스트에서 예민도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감성이 좋고, 꼼꼼하고, 이런 그런 분야에 강점이 있고, 이러면서 하여튼 졸라게 빨아제끼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게 뭐든. 이대로 가다가 똥꼬에 치질이 한가득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치질이 있다. 모든 잘생긴 존잘 존에는 치질이 있다. 이런 책까지 나올 지경이야. 그게 뭐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성향이다. 이렇게 빨아제끼는 게 아주 유행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양반이긴 한데, 근데 상명하게 관심을 가지시거나 대인관계를 잘해보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나는 왜 대인관계가 잘 안 되지? 사회생활이 힘들지? 그때 항상 스스로 자가진단을 많이 내리시는 부분이 성격입니다. 성격. 뭔가 대인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한 이런 성격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부딪혀서 성격을 바꿔보자. 또는 이 공부를 해서 이 성격을 바꿔보자. 이런 식의 마음을 먹고 상명학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유심히 보시거나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우리 활동 시작하신 이름님처럼 정식으로 수강생이 돼서 상미학 공부도 하시는데, 제가 왜 성격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을 드렸냐? 외부에서 생각하는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와 실제 이유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성격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상묘학은 거기에 조금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기능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성격적이란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심리학계에서 아주 화두가 된 얘기였죠. 테스토스테론, 일명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작용, 테스토스테론에 관련 어떤 남성 호르몬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면서 최근에 되게 새로운 결과가 하나 발표됐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증가됐다 하면 공격성이 증가될 거라고 많이들 믿습니다. 그렇죠? 공격성이 증가될 거라고 많이 믿는데, 물론 남성 호르몬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테스토스테론의 진짜 기능은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쪽에 가깝다? 지위 권력에 대한 욕망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죠.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떤 원숭이가 됐든 동물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주입을 하면 그냥 공격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지위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누굴 공격해야지만 내 지위와 권력이 높아지면 공격을 하지만, 만약에 누구한테 친절하고 배려를 베풀면 나의 지위와 권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친절성, 배려성이 높아집니다.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요즘 뭐 애견남, 테토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여성처럼 나긋나긋한 애견남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은 남성다움이 부족하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격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죠. 사실 애견남 중에는 엄청난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남성성의 공격성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친절한 모습으로 관계, 지위의 권력을 획득하려는 욕망이 강하면 전혀 애견남 같아 보이는 사람도 상당한 남성성을 보이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소극적이다, 뭐 내성적이다,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상묘학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는 성격 위주의 대인관계 접근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기능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학문적 내용을 갖고 과학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어린이와 아이와 어른으로 비교를 해드립니다. 어른들이 대인관계를 잘 못할 땐 맨날 무슨 타령을 해요? 이렇게 봅시다. 이쪽이 어른, 이쪽이 아이. 어른의 성인이 대인관계를 못하면 허건날 성격 타령을 합니다. 근데 대인관계는 아이들도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부모님들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나서,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거 이런 것만 갖고 걱정했는데, 요즘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예? 단체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조금 심각하면 병원 같은 데 데려가서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어른은 무조건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답정너로 빨아제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대인관계 문제가 성격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다만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열심히 빨아제끼고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데려가면 무슨 얘기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능 이야기. 기능. 근데 아이니까 이 아이가 대인관계를 잘 해내는 데 필요한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명 그쪽에서는 상호지능이라고. 상호지능 또는 상호기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 있냐? 얘는 아직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이 제 제자 중에도 상명하 학인 중에도 현직 정신과 닥터가 2분이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개업했는데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대. 예약도 힘들 정도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들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가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죄송한데요. 직장생활 힘든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검사와 진단을 해보니까 오신 분이 이제 내다 방문하신 그 님이 뭔가 좀 약간 어떤 뇌의 기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능 부분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좀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 생지랄 연병을 떨 테니까.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조고 내 IQ가 몇이고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웃기고 있네. 뭐 여긴 이딴 식으로 상담해. 그래갖고 요즘은 거기 뭐 정신과도 거의 무슨 네이버로 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헤어샵이야, 헤어샵. 그래서 리뷰 후기에 따라서 정신과 장사가 되니 많이 해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자가 이쯤이면 막가자는 건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성격 타령하고 자기의 감정 타령하고 그리고 약간 빨아제끼고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다. 아,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많으시죠? 뭐 이런 컨셉으로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기도 자기 눈에 자기 필터가 있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친구한테 친구 붙잡고 남 욕할 때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친구 필터로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가서도 나 돈 냈어. 나 고객이야. 말 잘해. 이런 식으로 의사 필터까지 들으니까 성인 중에 누구도 내가 어떤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잘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렇게 쓱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팩폭 대마왕이라서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어른이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을 뿐이지 당신이 초등학생이거나 유치원 때 이런 검사를 했으면 반드시 무조건 100% 기능 얘기, 상호지능이나 기능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갖고 대인관계 공부를 접근하시고 상명학 공부를 접근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걸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잘 못해. 농구를 잘 못해.
아니면 탁구를 잘 못해. 골프를 잘 못해. 그래서 나 왜 골프가 잘 안 되지?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만약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운동 테스트, 특히 어떤 테스트, 운동 기능 능력 테스트를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당신의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스피드, 탄성, 서전트 점프, 밸런스 능력, 이런 거를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면 올림픽 레벨의 선수 수준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축구가 잘 안 되신다고 말씀하셔. 제가 볼 때는 당신은 운동은 너무 잘하시지만 당신의 운동 궁합상 축구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의 전반적인 운동 능력은 너무 탁월해. 국대급이야. 근데 탁구가 절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것, 당신에 걸맞는 다른 스포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요? 라는 검사가 나올 것 같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이 중에 스피드가 됐든 탄성이 됐든 심폐지구력이 됐든 밸런스 능력이 됐든 모든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시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도는 그래도 약간 몸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무조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난 축구를 포기 못하겠어. 농구를 포기 못하겠어. 그러면 이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전반적인 운동에 대한 능력 테스트, 기능 테스트를 해봐서 그 중에 부족 부분을 발견해서 그거를 별도의 기능 훈련으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당신이 꿈꾸는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그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믿는 이런 자기의 부풀려진 자아의 비대적 가치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과격한 비유도 종종 하거든요. 만약에 60이 넘으면 모 정치인이 얘기한 거 있죠. 60이 넘으면 뇌가 썩어서 멍청해진다. 근데 예를 들어갖고 실제로 어떤 과학자가 진짜로 정말 그런 거하고 60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뇌 실험과 연구를 했더니 밝혀졌어. 정말 그러네.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갑자기 썩고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되면서 IQ가 뚝뚝 떨어져서 이건 멍청한 사람 수준이 됐네. 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걸 뉴스에서 보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멍청하고 위험하니까 운전면허를 뺏고 직장에서 잘라야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과학자는 화형당합니다. 화형. 왜? 뭐가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걸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건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 아니어야 되고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할 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가 나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바랄 때 내가 나를 속이면 그건 병신인 거예요. 내가 남한테 나 부자지,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고, 나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 남한테 나를 어필하고 뻥칠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왜 노력하는 게 잘 안 될까?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일까?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자가 질문을 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뭘 났어? 나는 잘났지? 소위 얘기하는 무슨 긍정심리학이니 자존감이니 이딴 걸로 자기를 빨아제끼면 그건 진짜 똥멍청이 같은 발상. 남이 나보고 지금 태클을 걸고 내가 방어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와 단둘만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전에 생겨먹음과 살아왔음에서 벗어난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과 미래 결과를 갖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추상적으로 내 감정이 어떻고 의지가 어떻고 이딴 게 아니라 운동처럼 뭔가 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내가 체크해보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훈련해서 보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의 상담이나 이 카운셀링에선 불가능하가 되니까 그냥 빨아 제껴야 돼. 거의 5년 선생님 버전으로. 너무 힘드셨죠? 그렇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듣기는 졸라게 좋지.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인생이 나아져? 누가 나보고 교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20대 같으세요. 교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교수님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면 갑자기 내 피부가 주름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확 쌓이고 없는 여자들의 인기가 막 생기고 이래?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아무것도. 근데 요즘 하도 병신처럼 서로 야 나도 너 빨아줄 테니까 너도 나 빨아줄래? 그래 우리 그럴까? 나 너한테 100원 꿔줄게. 고마워. 나는 너한테 1000원 꿔줄게. 오 고마워. 나도 너한테 1000원 꿔줄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둘이서 10만 원씩 서로 꿔주면서 야 맨날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않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둘이 10만 원 있던 게 왔다 갔다 거려서 있던 돈이 뱅뱅 돌 뿐이지 하나도 새로운 들어온 돈은 없는데 둘이서 설러 어머 이렇게 이뻐. 언니 살 빠졌어. 어머 네가 더 이뻐졌다. 피부 고와졌다. 어머 얘 뭐 그러면 이뻐져? 야 니 둘이 못난이 둘이서 어머 이뻐졌다. 어머 언니 살 빠졌어요. 어머 이렇게 어디서 샀어요. 너무 이쁘다. 둘이서 서로 그러면 이뻐지냐고. 근데 그 짓을 자기 개발에까지 아직도 적용하는 똥멍청이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아직도 야 그 대인관계를 무슨 뭘 공부를 하냐? 야 그냥 부딪혀. 성격적으로 화끈하게 이런 식의 답답한 얘기만 하고. 근데 당신이 어른이 아니라서 아이라서 제대로 대학병원 가거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능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조차 어디서 들어본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정도의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기능직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요, 아이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명 반응, 눈 마주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일 때 병원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전혀 적응을 못해요. 학교에서 전혀 뭐가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름이 뭡니까? 주원이요. 그러면 주원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거 줘놓고 놀게 한 다음에 주원아 그 과자가 맛있어? 그러면 선생님 안 봅니다. 자기 이름 부르는데 과자 열심히 먹고 장난감만 주원아 그러면 그 맛있어? 대답을 해야지. 그럼 쳐다보지 않으면서 예 맛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보셨죠? 저런 게 문제입니다. 즉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저게 내 이름이구나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걸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성격 아니고요. 기능입니다. 기능. 뇌의 어떤 기능 같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코웃음을 칠 수 있어요. 교수님, 저 나름대로 인서울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설마니 제가 지금 나이 지금 1, 2, 3가 아니고 나이가 30인데 지금 저한테 호명 반응이 안 되신다. 눈 마주침이 안 된다. 지금 설마니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웃기지 말어. 그거 네 얘기일 수 있어. 아직 아니라고 제끼지 마. 왜냐? 지금 얘기한 호명 반응과 눈 마주침은 아이 버전인 거고 성인 버전 호명 반응 눈 마주침도 있어. 네가 과연 그게 될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묘학에서 상묘학 우리 멤버들이 모이는 전용 모임 공간, 오프라인 모임 공간을 신촌에서 카페 형태로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서 이제 고참 운영진 분들이 외부 분들 상대로 어떤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약간의 커뮤니티도 운영할 때 이렇게 어느 날 카페에 갔더니 이렇게 이런 대인관계에 관심 있는 남녀분들, 청춘 남녀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뭐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기도 덕담도 건네주시고 저 또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눈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뭘 봤는 줄 아세요? 이거 보는 거. 무슨 뜻이냐? 이건 아이 버전의 이 호명 반응 눈 마주침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가 많이 이렇게 되는데 야, 요즘 너무 더워요. 그랬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 정도였나 어쨌나. 작년에도 더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작년엔 별로 실제로 안 더웠던 거지. 올해만 저는 유독 더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대화를 하든 흐름이 잠깐 공백이 생겼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묘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차를 마시고 있던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엔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자동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반응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인 버전의 호명 반응 눈 마주침의 실제 기능입니다. 상호 기능, 상호 지능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멀티 안 되는 분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직장에서 회식 때 고기 구워. 내가 막내라서 고기를 구워. 그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지 아세요? 고기를 구면 대답을 못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 어때? 고기를 먹고 고기 타잖아. 고기를 굽다 보면 야 먹으면서 저도 먹어야죠. 그럼 먹다 보면 야 고기 타잖아. 야 술 따라야지. 야 얘기하잖아. 그때 정신 없는 분 여기 계시죠? 고기를 구웠고 먹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내가 먹고 모자르는 거 주문하고 빈잔에 술 따르고 이거 너무 안 되시죠? 미치겠죠? 왜 이렇게 멀티가 안 된다? 똑같습니다. 왜 멀티가 안 되냐? 어떨 때 어떤 A에서 B나 C로 집중의 대상이 옮겨가야 적절한지에 대한 자동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수많은 기능적 카테고리들과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검사를 해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상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망인이라고 얘기하고 망인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망인이라는 건 인터넷망, 그물망자를 쓰는 거예요. 뇌의 네트워킹된 이 그물망을 뜻하는 거라서 이 그물망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상명학에서 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많은 망인 테스트들 중에 내가 도대체 누군 이게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색깔별로 마치 성격 테스트하는 것처럼 맨날 MBTI만 해보셨죠? MBTI 같은 거 백날 해야 MBTI 테스트. 이딴 거 백날 해도 사회생활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실제 해봐야 되는 건 이런 성격 테스트가 아니고요. 망인 테스트 같은 기능 테스트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직장에서 누가 음성의 말로 길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설명하면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류, 문서 또는 어떤 그 모델, 예? 사례, 그림, 도표 이런 걸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망인 유형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런 수많은 것 중에 어디 내가 해당될 수 있어요. 또 해볼까? 여기 상명하게 지금 저기 와 계시는 우리 청교왕님 공부도 엄청 잘하시고 똑똑하신 상명에서 대표적인 엘리트 분이시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좌우 반전이에요. 희한하게 그 어려운 공부, 그 어려운 법률 공부 다 하시는 분인데 뭘 보여주고 동작을 보여주거나 뭘 해갖고 왜냐면 보통 거울 모드라고 하죠. 거울 모드를 지원 안 해주고 저를 보면서 저하고 반대로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동작을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뇌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저쪽이고 그래서 이게 자동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망인 유형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드롭 테스트 같은 것도 있죠. 이거 상묘하게만 있는 테스트입니다. 되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거 듣고 주변 동료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동료들한테 손을 하나 들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하나 들어보라고 시키고 자기가 자기 하면 안 돼요. 남이 해줘야 됩니다. 남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힘 빼. 야, 내가 손 붙잡고 있잖아. 네가 힘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팔 힘 빼. 이렇게 해서 힘 빼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손을 탁 놔보는 거예요. 탁 놔보세요. 그러면 정상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팔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팔을 놓을 거라는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떨어뜨려도 그다음에 천천히 손을 내립니다. 이거 뭐예요? 망인입니다. 뭐가 안 되는 거야? 뇌에 근육 사용의 자동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사람. 이해되셨어요? 심지어는 근육, 내가 뇌로 내 몸을 움직일 때도 이런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신기할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은 10번,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궁금하면 직장 동료 중에 약간 빌런 같은 사람이 있고, 뭔가 공감 능력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 암드롭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바깥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뜻이 뭐야? 나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나는 IQ도 높고 똑똑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감력도 죽이고 그런데 다만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이 지랄을 하면서 대인관계와 자기개발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뤄내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 이 자체가 어렵고 이걸 훈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출발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면 지금 진짜요? 제가요? 제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시작부터 즈불자. 시작부터 제가 뭐가 모자른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렇다 그래? 내가 그럼 그렇다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이, 이쁘지? 잘하지? 그럼, 내가 너 알지? 이러면서 갑자기 저도 오은영 버전으로 바뀌어야 돼. 어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와 똑같이. 치질에 걸렸어. 그래서 지금 피똥을 싸고 앉지도 못해.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제가 검사를 하려고 속옷을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속옷을 왜 내려?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내리는데 한 일주일 설득을 했어. 그래서 겨우 일주일 만에 속옷을 내렸어.
그래서 똥구멍을 봤어. 근데 그냥 치질이 그냥 큰 게 그냥 거의 무슨 소라게만한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치질이 이따만한 게 나왔네. 그랬더니 진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흉측하게 나 상처받았어. 나 치료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뭐라 했니? 치질은 치료를 안 해. 근데 이 사람 치질은 치료 안 받고 어디 가서 했더니 옆 병원에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정신과 치료를 받지 했더니 내가 치질이라니 라는 자체의 충격과 공포를 느껴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치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서 지금 상담 치료 중이래. 아니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걸 16년 동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고 허접한 데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전문적으로 16년 동안 가르치면서 상담 치료를 했는데 이렇다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자체가 또 하나의 더 커다란 충격이고 상처이다. 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아니 치료는 둘째치고 제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자기를 그런 상처를 위로하는데 다른 또 시간을 들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까짓 거 뭐 아유 대인관계 무슨 공부까지나 해 뭐 아유 이렇게 하면서 성격 타령이나 하고 맨날 MBTI 테스트나 받으면서 MBTI 궁합이 어쩌고 뭐 그러니까 나는 대인관계를 못하고 내가 모자른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개그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다. 뭐 찌르르 심쿵 찌르르의 끌림을 못 느꼈 때문이다. 이런 타령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치질 타령하는 사람은 치질 타령하면서 지금 외부로 빙빙 도는 현실 도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상묘하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상묘하게 왔다가 오프라인을 왜 요즘에 3개월은 버텨야 3개월부터 오프라인 참여 자격을 드리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옛날에 초창기 때는 가입하자마자 그래 뭐 빨리빨리 보고 정들어야 좋지. 이래서 시작부터 오프라인에 이렇게 참여 자격 드린 적도 있거든. 근데 와서 너무 당황해하는 거야. 아니 오자마자 왔는데 갑자기 막 운동을 시키고 갑자기 막 글러브 끼라고 그러더니 선생이 자기를 글러브로 막 패. 그리고 이건 뭐지? 그리고 갑자기 막 명상 같은 걸 하지 않나.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 대인관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왜 글러브로 쳐맞아야 되고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다? 다 기능적인. 그럼 뭐 훈련이 노래 부르고 여우야 뭐하니 그런 거 하면서 네 문제 고칠 줄 알았니? 하다못해 아이들도 젓가락질하고 바느질하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하면서 그런 훈련으로 창워지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갖고 강의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좀 더 섹시해지고 있다.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쳐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응? 이렇게 될 줄. 그러니까 다 정신 나간 그런 생각하니까 맨날 연애 유튜브 보고 낯설 보면서 실제로 요즘 되게 많죠. 인터넷 가면 요즘 어떤 유튜버들이 대인관계 쪽을 다 이게 지배하고 있냐면 낯설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다 하고 있어서 낯설에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여자를 꼬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고 이런 리뷰 해주면 그거 보는 사람도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럴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점점 더 연애력이 올라가고 있다. 나의 매력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나의 공감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 개똥 같은 소리하고. 뭔 공감 능력이 있어. 공감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심전심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 이게 물리적인 공감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 네가 낯설 리뷰를 많이 보면서 공감 능력이 좋아졌어. 그러면 제가 시키는 게 뭔 줄 알아요? 운동하신 분들 오프너에서 저한테 한 번씩 다 당했죠.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한 번은 앞으로, 한 번은 뒤로 이러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반대 방으로 도는 거 시키면 어떤 줄 아세요? 갑자기 뇌가 버그가 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야, 너 뭐가 공감 능력이고 센스인 줄 알았니? 입장 바꿔서가 뭔지 알아? 내가 이 물리적 위치에서 이 시각으로 바라보던 모든 장면과 이해를 반대 방향 180도 반대 방향의 위치에서 바로바로 전환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공감 능력의 생기초야. 넌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앉아갖고 낯설 리뷰 유튜브 보면서 무슨 연애가 늘고 개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맨날 유튜브 쳐보고 앉아갖고 뭐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맨날 연애 예능 프로 같은 거 백날 보고 앉아있어도 아무것도 안 늘어요. 훈련을 해야지. 예?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상묘학에서 3개월 버텨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금도 상묘학 다녔었는데 별 효과 없는데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두신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딱 이겁니다. 허구한나 이것. 심지어 여기 와서도 스승한테 빨아달래. 그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랑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건 조금 제 취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야, 뭔 취향이야? 능력이 있어야지. 넌 네가 무슨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난 네 남친이 아니라고. 너 여기 남친 접대 서비스 받으러 왔어? 공부하러 왔잖아. 더 나은 사람이 데려왔잖아.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성격적으로 빨아두고 운명 만날 생각하지 말고 네 기능을 높이라고. 물론 그게 똥꼬에 생긴 치질처럼 충격은 되겠지. 평생 네 주변, 네 친구, 네 연인, 네 가족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을 테니까 저 교조님만 성격이 더러워갖고 맨날 팩폭 대망이니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상묘학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묘학 하면서 맨날 오프라인 끄집어내고 운동시키고 뭐 노래시키고 예?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상묘학에서 발성 수업 한다니까 아니 내가 여기 뭐 노래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서 예? 노래 배우러 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얼탱이 없는 소리지. 얼탱이 없는 소리. 여러분들이 내가 공감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할 때 발성 테스트도 들어간다는 사실 아니. 이거 상명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 듣는 노래는 힘들 테니까 익히 아는 노래. 그래서 멜로디가 익숙하고 가사도 좀 익숙한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 시작을 노래방이나 실제 가수 노래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생으로 혼자 불러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면 뭐가 문제가 있냐? 첫음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김광석의 거리에서라는 노래 불러보면 거리에 가로등 불이 요 정도면 아니 거리에 가로등 불이 이건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절대 음감이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음감이 아니라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가수 노래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 요 정도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요 정도구나. 첫음을 요렇게 시작했구나. 그래서 첫음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 부른 것과 가수를 비교해서 첫음을 처음에 잡아요. 그래서 첫음을 감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으로 반주 없이 혼자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첫음만 잘 잡으면 끝음까지 절대로 음계가 틀리지 않습니다. 거리엔 가로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이러면서 첫음만 잡아놓으면 쭉 멜로디를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쭉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만큼은 첫음을 잡았는데도 중간중간 음이 틀립니다. 음이 자꾸 보통 플랫 난다고 하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첫음을 아무리 조율해서 잡아도 계속 노래방 반주를 가지고 부르거나 가수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게 아니면 음이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현감의 기능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묘학에서 이거 갖고 다 테스트합니다. 상묘학 발성. 그래서 여기 상묘학 오신 분들 중에 이거 레전드들이 있어요. 레전드들. 음을 계속 못 맞추는 레전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예요? 상대방의 미묘하고 세밀한 감정 변화 캐치 안 됩니다. 여기서 상묘학의 현감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다 기능입니다. 그냥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음치가 아니에요. 그래! 음이 안 올라가는 음치와 이건 다른 거예요. 박자 그리고 음계가 첫 박자와 첫 음을 잡았는데도 그게 계속 틀리는 건 공감 능력의 기능 이상입니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고 테스트했고 상처되지만 그걸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예 유튜버 쳐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몸으로 훈련하고 있냐고. 이거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몸으로. 앉아갖고 강의 들어서 해결되는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있지도 않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건 왜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상묘학에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우기고 싶죠. 왜 없겠어? 상묘학이 킹 오브 짱이니까 그렇지. 월드 레벨이니까 그렇지. 우리만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죠. 근데 실제 현실은 뭘까요? 상묘학이 전 세계에서 짱이고 우리만 이거 알아서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라고요. 과학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다른 데선 그런 책도 없을까? 그런 얘기도 없을까? 그런 유튜브도 없을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게 정치적인 트렌드랑 연결이 돼 있다고. 무슨 다양성 존중, 인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나다움. 이딴 헛소리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들을 것 같아? 그걸 누가 가만 내비둘 것 같아? 저 몇 살처럼 보여요? 어머, 제가 이렇게 잘못 보여요? 고마워요. 이런 게 기본 베이스인 세상, 이걸 누가 입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만 얘기하니까, 상명만 얘기하니까, 아이고, 헛소리 아니에요? 낭설 야, 이거 다 과학이야. 그리고 우리만 한다고 우기는 게 아니야. 이거, 네가 아이면 대학병원 가서 이런 얘기 들어.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어쩌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그냥 의학적인 소견을 말해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가 아이면 너 지금 대학병원 가서도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근데 네가 왜 못 들어? 어른이니까. 너 빡쳐할 거 아니야. 시비 걸 거 아니야. 싸우자고 그럴 거 아니야. 내 제자들도 정신과 닥터지만 정신과 닥터한테 사는 게 힘들고 회사 생활 빡쳐갖고 상담하러 갔더니 기능의 문제가 이러면 네가 어떨 것 같아? 너 거기서 대판 진짜 막 책상 뒤집고 난리 날걸? 악플 달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여기를 그걸 공부하러 왔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왜 교수님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 반이 되는데 왜 저는 아직 왜 해결이 안 되죠? 야, 그건 마치 무슨 얘기냐. 교수님 저는 이제 100m 달리기 훈련한 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왜 저는 아직도 18초에 뛰고 있죠? 저는 왜 12초에 못 뛰죠? 야, 네가 원래 이걸 타고나지도 못했고 심지어 문제가 있는데 야 100m 네가 드디어 나는 왜 축구를 못할까? 나는 왜 농구를 못할까? 보니까 네가 너무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해보자고 100m 달리기를 테스트했더니 18초, 막 19초, 20초 나와. 야, 성인 남자가 이래갖고 당연히 그러니까 축구가 안 됐던 게 맞지. 넌 드리블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축구할 때 왜 자꾸 공을 뺏기죠? 드리블이 안 돼. 그게 아니고 넌 그냥 달리기를 못하는 거야. 알아? 그냥 달리기. 거창한 축구 기술이 아니라 달리기 알아? 달리기? 넌 그냥 달리기 뜀박질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았어. 그래서 온지 한 달 반 됐어. 근데 왜 한 달 반이 됐는지 12초에 못 뛰죠? 야, 너 성인 중에 12초 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너 12초 뛰면 육상 선수야.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네 기능 중에서 제일 핫타치 기능인데 이걸 열심히 해서 평타치라도 칠 생각해야 돼. 뭘 한 달 반 만에 12초를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상명을 가리키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나 상명하게 그 사람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거나 이래서 해결을 못 해준 적은 없어요. 뭐가 힘들어? 다들 미쳐서 힘들어. 제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나요? 이게 왜 쉽게 빨리 해결이 안 되죠? 이런 식의 미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응? 아니 너처럼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 사람도 노래 잘 부르려고 보컬 학원 가면 막 1년, 2년씩 해야 겨우 좀 그럴싸하게 발라드도 부르고 막 고음도 부르고 이럴 수 있는데 너는 음치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한 달 반 된데 왜 돈크라이가 안 되죠? 왜 저는 샤우팅이 안 되죠? 야, 그게 되겠니? 그러니까 너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자기 객관화에 문제가 있어. 도대체 누가 빨아준 거야? 여태까지 도대체 누가 그렇게 엄청나게 빨아준 거야? 네 주변 사람들은 다 비대야 비대? 응? 아니 그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비대 아니야? 혀로 낼름낼름 거의 비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여기서 생존율이 낮아요. 하도 주변에서 밥 먹었어? 왜 밥 먹었어? 속상하게 먹고 다니지. 누가 그래? 누가 너 보고 살쪘다고 그랬어? 하도 인간 비대들한테 20-30년 동안 빨아제낌을 당하니까 여기 오면 나를 너무 미워해. 교수님은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맨날. 나는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치질이 있어서 치질이 있다고. 야, 내가 뭘 잘못했니?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치질이 있는 걸 치질이 있다고 지금은 그거 내 팬티 내린다면 어머 똥구멍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런 황금 똥꼬 처음 봤네. 또 어머 똥꼬에서 향수 냄새. 너 이런 거 말한 거니? 아니 그냥 치질이 있어서 치질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널 미워한다. 뭐 자기를 뭐라 그런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그런 문제에서 그냥 간단해. 나 여기에서 와서 성격이 아니라 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기능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아셨죠?